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0년간 연애 재회 상담을 해온 상담사 멘탈리안입니다. 오늘은 가장 흔한 주제인 이별 후 매달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별 후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매달림, 두 번째 원망, 세 번째 잔이 누구누구야 등 짧은 떠보는 문자, 네 번째 SNS에 우울한 사진 글귀 올리기. 앞서 언급한 행동들은 상식적으로 뭔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러나 정확한 심리학적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선 저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매달리기에 대한 심리적 원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재해를 위해서 매달리지 않는 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매달리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더 정 떨어진다, 더 마음이 식는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원리를 이해하면 절대 실수하여 망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우선 인간이 왜 매달리는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의 심리를 파악한다면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림이 초래하는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헤어질 때 상대에게 매달리는 인간의 심리는 뭘까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를 알아야 이별 후 대처를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모든 방법이 안 통해서. 일단 재회를 하고 싶은 분이라면 다시 상대방과 만나기 위해 5만 가지 방법들을 머릿속에서 고안했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조언도 받아봤을 겁니다. 이것저것 다 시도해보고 연락도 해보고 전화도 해봤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를 못 봅니다. 더 이상 방법도 없다고 느낍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다가 절망한 상태에서 한 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매달려봐. 난 이전에 그렇게 하니까 됐어. 진심이면 다 되더라고. 듣는 사람은 정말 될 것 같다는 착각이 듭니다. 결국 이 말을 따릅니다. 상황을 망치게 되죠. 여기서 매달리기는 정말 원초적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둘째, 매달리기 본능. 여기부터는 아마 영상이 좀 어려워질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이 오늘 밤 납치를 당했습니다. 얼굴에 안대를 씌인 상태에서 어딘가에 끌려갑니다. 당신의 안대가 벗겨지고 어두침침한 지하실에 칼을 든 남자 둘을 맞이합니다. 이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남자 둘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을 겁니다. 해외에 나가서 거지를 보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손을 내밀어 돈을 달라고 합니다. 이유도 없고 그냥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절망적인 상황일 때는 매달리기라는 본능이 발동합니다. 인간은 선사시대의 부족사회에서 천천히 진화해 왔습니다. 한번 헤어져서 상대가 떠나가면 마음을 돌릴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1만 년, 10만 년 전에 인류는 문자를 보낼 방법도 카톡을 보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달리기는 1%라도 제외 확률을 만드는데 꽤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의 본능에는 매달리기라는 전략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애 경험이 없는 어린 친구들을 보면 이별 후 방법을 모를 때 무작정 매달리곤 합니다. 세 번째, 과거 매달림에 대한 성공 보상. 강아지를 키워보신 적 있나요? 강아지에게 손이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손을 내밉니다. 왜냐하면 손을 내밀었을 때 간식이라는 보상을 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헤어진 상황에서 매달림으로 관계를 회복했던 사람들은 매달림에 집착합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 종만 울려도 개가 침을 흘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은 보상을 받게 되면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본능적으로 과거 성공한 방식을 따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매일 후드만 입고 살다가 어느 날 원피스를 입습니다. 이때 남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다면 이 여성은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후부터 남자를 소개받을 때 원피스를 무의식적으로 고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매달리지 말라고 했음에도 케이스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다수 과거의 매달림으로 재회에 성공했던 사람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자, 그러면 매달림은 왜 상황을 최악으로 만들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의 매력이 크게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프레임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프레임이란 건 일종의 주도권, 매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매달리면 프레임 하락으로 상대방은 여러분을 잊을 수 있게 되고 추억이 덜 생각나게 됩니다. 헤어졌음에도 상대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반론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가 매달렸는데 내 마음도 아프던데 사랑했던 사람이니 당연히 마음이 아프긴 아프겠죠. 하지만 상대가 매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가치를 높였다면 훨씬 더 마음이 아팠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매달림은 프레임 하락이라는 측면에서 이별 상황에서 최악의 행동입니다. 프레임 하락은 저자세를 보일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미련 가진 모습 계속해서 보이기, 스토킹하기, 답 없는 상대에게 계속 연락하기 등이 있습니다. 상대방보다 내 마음이 크고 주도권을 빼앗긴 상태를 프레임이 하락한 상태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애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보면 꾸준히 대시하는 남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분은 왠지 마음이 가지 않아요. 여성 출연자는 다른 남자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는 무언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잡힐 듯 잡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꾸준히 대시한 남자는 저프레임으로 가버리고 오히려 무관심한 남자는 고프레임이 되어서 나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특히 여러 번 매달리신 분들은 더 이상 같은 방법은 안 될 거라는 걸 머리로는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전남친 후회하게 만들기 4가지 비밀 공식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매달림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때는 언제일까요? 이거는 서로 자존심 싸움 딱 한 번으로 헤어지게 됐을 때 먼저 사과하는 거는 재회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추가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탈리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